이번에 말씀드릴 천수송괴는 바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점과 바로 이러한 재판을 판결하는 자와 판결을 받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시비가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하의 관계와 너와 나의 관계로 살펴보면 윗사람이 힘이 있을 때 아랫사람이 음흉하게 윗사람의 잘잘못을 엿볼 때 생겨난다라는 것. 너와 남으로 말할라 치면 저 사람은 험하고 나는 험하고 저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이것은 상대방을 놓고서 재판이 일어날 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사를 그런 재판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으로는 음흉한 힘이 있고 안으로는 음흉하고 바깥으로는 힘이 있을 때 재판을 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에 넘어가서는 판결을 하는 자와 판결을 받은 자로 육효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건곤, 둔몽, 수, 송까지 왔을 때 어떻게 그 쾌의 차례가 반꾀로 이어지는가를 간단하게 보면서 송꾀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를 보시면 우리는 앞에 꾀에서 수천수꾀가 이걸 뒤집으면 천수송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꾀가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수천수꾀의 건꾀가 위로 뒤집어 올라가고 감중령께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수천수가 천수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수레둔, 바로 이 수레둔께가 뒤집어지니까 이 수레에 이 둔께가 뒤집어지니까 뭔 꾀로 바뀌느냐? 이 뒤집어지니까 산수몽. 이 획이 뒤집어져서 위로 올라가니까 간이 산이 돼 버리죠. 이게. 그래서 산수몽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수레둔께가 뒤집어지니까 반꾀로 뒤집어지니까 산수몽께가 됐고, 우리는 이게 이제 수천수께가 뒤집어지면 천수송이 되죠. 우리는 앞에의 꾀들이 이러한 것처럼 뒤로 갈 적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까지 나오니까 다음에 일곱 번째 꾀는 수지비 하니까 바로 이 수지비가 나오니까 이 비꾀가 뒤집어지면 뭐꾀가 되겠어요? 이게 반꾀가 이 뒤집어지면 지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그리고 이 감중녀는 거꾸로 뒤집어 놔도 감이니까 이게
그러면 수지비께가 뭘로 바뀌겠어요? 지수 그러겠죠. 이게 이 수지비께가 바뀌면 지수 사께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것은 반꾀의 역할로 우리는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잘못했네요. 여섯 번째가 그 천수송이고 우리는 다음에 지수 사괴 이게 일곱 번째, 수지비괴는 여덟 번째. 이게 이렇게 해서 주력의 차례라고 하는 것은 반괴의 역할로 순서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수송에 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천수송이라 하는 것은 상, 건, 하, 감이죠. 그래서 아래가 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위가 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보면 내험 외건 그러죠. 안으로는 음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깥으로는 힘 있는 자. 이건 1인으로 봤을 때 그러죠. 상하계를 너와 나로 나눠놓으면 이건 달라지죠. 그래서 너와 나로 나눠놓으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힘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놈이 음흉하게 그러면 송사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와 나로 할 때는 바로 아래가 내가 되니까 나는 험하고 저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사람으로 나뉘어 보느냐 한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도 모두 송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수송계라 하는 것은 또 괴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그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불의 기운은 위로 올라간다면 이 감계의 물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가 어우리지 못하고 각기 따로 길을 갈 때 재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 상위 개념이 이 송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비해서 논쟁을 벌이고 싸울 때에도 서로가 제 갈 길을 가서 시비에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서로가 가야 할 길을 어긋나게 갈 것을 대비해서 송사를 막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서류를 단단하게 준비하고 애시당초부터 그런 시비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단단한 문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사못입니다. 작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적에는 애시당초부터 뒤에 일어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 도모해야 된다라는 의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수와 상의는 송사가 이루어지는 형국이라면 작사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송사를 없애는 방법이라 하면 되겠죠. 우리는 항상 그 속에 병폐가 있으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이처럼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곤, 둔몽, 수, 송까지 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괴가. 이럴 적에 세 번째의 둔괴와 네 번째의 몽괴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와 연결지어 보는 법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둔몽지후의 개의수송이라 이와 같이 혼돈의 세계와 몽매한 그 뒤에 바로 먹을거리와 송사란 게 뒤이어 글을 쓰게 됐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유어도나니 여기에서는 먹을거리로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숫자로 썼죠. 이게 사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통하지 못할 때에 연유한 것이에요.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뚫려 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불돈이면 무수하고 그 세상이 바로 어려움이 없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수라고 하는 것은 둔께를 이어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사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데서 연유한 것이에요. 이 송사는 바보짓이에요. 어느 하나는. 그래서 송사는 이 어리석은 데서 연유하는 것이니, 정말 사람이 어리석지 않다면, 명철하다면 송사가 안 나오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송사를 없게 하는 방법, 이것을 대학 바로 제4장에서는 송사를 없게 한 걸 무송이라고 썼잖아요. 무송. 애시당초 없게 만들어야 하는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목매하지만 않는다면, 명철하다면 애시당초 일 단도리를 처음부터 잘했을 터인데 송사가 생겨날 택이 없죠. 자, 이렇게 보면 건곤, 둔몽, 수송이라고 할 때에 둔몽, 수송도 괴의 상호 연결고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처럼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애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석괴로 보면 석괴에서 뭘 말했느냐, 음식은 필요송이라는 말은 이 기다릴 숫자를 먹거리 숫자로 봤었죠. 먹거리 숫자도 되고 기다릴 숫자도 되고, 음식의 필요성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먹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송사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데서 싸우지는 않아요. 바로 가져갈 것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식은 필요성이라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돈 먹을 것이 있으면 싸운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그래서 숙계 다음으로 고로수지송이라, 그래서 송계로서 뒤를 받아들여서 이어가게 된다. 자, 인지소수자는 음식이니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숫자를 놓고서도 경우에 따라 자꾸 달리 쓰인 거 보이죠. 앞에서는 음식, 또 여기서는 기다릴 수, 여기는 기다릴 숫자, 모름지기 숫자로 하면서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루지 않아,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이다. 이게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게 음식이다. 음식이라 기유, 소수,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 가지고 있으면 쟁손이 소유기하라, 바로 여기에 아셔야 하는 것이, 사람은 싸워서 가져갈 것이 있었을 때 재판이 일어나지, 가져갈 것이 없으면 재판도 안 일어나요, 이게. 다시 말해서 가난한 집에 부모 죽고 나서 재판한 거 봤어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재판이 안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부모가 남겨놓은 것이 많으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지,
양보하려고 싸운 사람 봤어요? 그런 것은 문왕 양반이라고 문왕의 시절에 밭두덕 사양한 그런 성군이나 있을 때 가능하지. 보통 시대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지. 서로 왜 양보했는데 안 가져가냐고. 그런 것은 태평성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져갈 것이 있으면 사람은 싸움이라는 것이 육이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숫계를 다음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말하면, 이 이상으로 말하려 치면 천양은 상행하고 해서 양자를 불러도 볼 수 있죠. 그냥 바꾸면 하늘의 양기는 위로 가버리고, 바로 이것이 제갈길 간다 이 소리예요. 하늘의 양기는 위로 가고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니 기행이 상이하니, 그들의 가는 길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송사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라 할 것이니라. 이건 괴상으로서 송이 만들어진 연유를 밝혔고, 괴체로 보면, 자, 이체라는 것이 두 괴의 괴체란 말 알겠죠? 이 두 괴로 말하려 치면 상강하음이에요. 위에는 강하고 아래는 음흉한 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강하음하여 강엄 상정하니, 강엄이 상접하니 강한 자와 음흉한 자가 서로 만났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능무송과 능이 송사가 없을 택이 있느냐. 이게 음흉하니 시비를 걸 것이고 힘이 있으니 듣기 싫어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송사가 일어난다. 궤덕으로 보면 이건 1인으로 보는 것인데, 꼭 송사를 벌린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이 소리예요. 내 험조이 외 강강이 소위 송자라. 마음으로는 음흉해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게 손깔개나 있고 힘께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송사를 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괴상과 괴체와 괴덕으로 이 말한 부분은 송사가 만들어진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괴의 주된 효는 뭐냐? 이러한 송사를 다스리는 자와 송사를 들은 자로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가 자왈 청송이 할 때, 청송이라는 것은 송사를 듣다는, 송사를 듣고 판결하다까지 되죠. 바로 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에요. 청송의 주가 된다. 왜 가능하냐? 구호가 왜 재판관으로서 가능하냐? 양강중정. 이것은 법관으로서의 자격. 이건 법관으로서의 이 인격. 바꿔 말하면 법관으로서의 이런 인격이 강직하고 중도와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에다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지위가 갖춰지는 것, 그게 이거죠니 높은 자리에 거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송자, 송사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송은 유부나, 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내면에 믿을 부자를 썼냐면, 천수송계라고 하는 것이 구오가 여기에서 이 구오가 항상 이 믿을 부자가 나오면 중실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중자, 그 실상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게 믿을 부자의 개념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은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은. 그런데 그 진실이 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진실이 통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우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막혀 있으니 재판이라는 것은 상황을 불가치게 해요. 그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재판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판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여기에 중자 뜻은 어떤 뜻이냐, 이게 중도도 되지만 여기에 중자의 글자는 어떤 걸 대칭으로 봤냐면 종자를 대칭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자는 중간 정도에서 적당히 하다가 말면 좋고 이런 뜻으로 중자가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은 길고 중간에 적당히 하다가 마무리 져서 서로가 그만두면 좋고 끝까지 재판을 가면 이건 두 집 다 망해요. 이것이. 그리고 재판을 할 적에는 대인을 본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엉터리 어디 한쪽에 치우친 판사를 만나면 이건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여기에 대인이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그 재판을 하는 판결자예요. 판결자는 정말 훌륭한 판결자를 만나는 것이 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재판은 불리섭대천이 뭐예요? 대천은 모험이지요. 모험을 해서는 안 돼요. 재판은 모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천을 건너는 것이 불리 딱 그래 볼잖아요. 이롭지 않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재판을 우리가 할 적에 어떻게 재판을 해서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이라 하는 것은 쟁변이에요. 서로 싸우고 따지고 그게 쟁변이라고 한다. 상건 하감하니 위에는 건깨요 아래에는 감깨니 이것이 건강감험이라. 건은 강하고 감은 험하다. 그러므로 두 개로 나눠보면 상과 하로 나눠보면 상강 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 사람을 억누르고 제재하고 그러면 아래에 국민들이 순종하면 좋은데 아래 사람은 또 험해가지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윗사람을 엿보면서 틈만 있으면 가만 안 놔두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러면 두 상하 간에 한바탕 붙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위, 내험이 외건하고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이건 한 사람으로 말한 것이에요. 안으로는 음흉하고 바깥으로는 힘이 있는 사람은 꼭 재판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여기는 나와 남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내 꾀는 나죠. 바깥 꾀는 타인이죠. 이게 나는 음흉한데 저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이 일어나요. 바로 이것이 모두 송사가 일어날 수 있는 나와 남과의 관계, 재판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그 일인, 그 사람의 관계. 이렇게 해서 송사는 만들어진다. 구이 중시로다. 이 중실이란 말이 있었죠. 구이는 중시로되 자 상무 응여하고 위로는 응여가 없다라는 것은 정응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이는
왜 그러냐면 양과 양끼리 만났으니까 이게 9,2가 9,5하고 상응이 됐잖아 이게. 그런데 상응관계가 설정 안 되잖아. 음양이 아니니까. 응여가 없고 우리 가오라 또도 걱정이 더해진 자리다. 고로 여기에서 주역에서 처음으로 궤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이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정이천 선생은 궤변을 인정은 사실은 안 해요. 근데 그 궤변을 인정하는 법이 건곤계로부터 보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자가 보는 궤변은 달라요. 바로 이 궤변에 관해서는 이제 주역을 보시면서 이 궤변에 관한 부분이 단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천수송계에 단전까지 다 하고 궤변을 특별히 이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궤변을 생략한 채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글로만 새기면 자돈이 레하니 천산 돈께로부터 천수 손께가 왔다. 그러니 이것이 위 강내 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두 번째 자리에 구이 자리에 왔었고 와가지고 당하계지중하니 아래 궤의 가운데 구이로 당하였나니 바로 이것이 유유부의 견질 능구의 득중지상이라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도 그 믿음이 남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당하게 되고 또한 능히 조심조심 두려워하면서도 중도를 얻은 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상구는 과강하여 상구라는 것은 지나치게 강해서 송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이게 이 극자가 멍자로 이제 바뀌겠어요. 종하면 흉하다 그러죠. 이게 그래서 유 종극 기송지상이요 그 송사를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상구가. 그래서 종흉이라고 하는 것은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말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구호는 강건중정해 가지고 이거 존이하니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이게 대인지상이자 이 대인은 뭔 말이라고 했어요? 재판관. 재판관으로서의 상을 가지고 있다. 이강승엄하고 강한 것으로서 이 건계로서 감계의 위에가 있고 이실이하마니 바로 양강이라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이 빠지는 감괴 이것을 아래로 밟고 있으니 자 이것이 뭐냐 자칫 잘못했다가는 험한 일을 타고 있고 이 함정을 밟고 가는 격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함정을 밟는다고. 그러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강물을 건너다가 펑 빠져버리는 그런 상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대천을 건너는 것이 불리한 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점친자도 반드시 쟁변지사가 있었을 적에는 쟁변지사는 송사죠. 재판이 붙었을 적에는 수기소처야 그 처한 바를 따라서 재판이라는 것은 어느 처지에 있느냐를 따라서 길한 경우도 있고 흉한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수송계라고 하는 것은 송사가 일어나게 되는 연유와 송사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적당히 중간에 그만두고 끝에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법이라든지 이 재판을 다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이 이 짤막한 부분에
바로 법을 다스리는 소위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재판을 일으키는 자가 또 어떻게 법을 대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나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